승강기 부속 장치랑 제어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 승강기의 제어입니다. 승강기 운행 속도는 전동기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엘리베이터, 우리 전동식, 전기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승강기용 전동기는 전원 방식에 따라서 직류 전동기가 있고요, 교류 전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직류와 교류 승강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류 승강기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직류 엘리베이터에서는요,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 승차감이 좋아서 중속 및 고속용 엘리베이터에 적합한 직류 승강기, 직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교류 승강기에 비해 설비 비용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도 좋고 고속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승차감도 좋고, 그래서 좀 요거를 하고 있는데, 그 직류 승강기의 종류, 우리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요 경우는 속도 제어와 광범위한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승차감과 착상이 우수한데 설치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유지 보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워드 레오나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무슨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지 레오나드는 말 그대로 스태틱, 그래서 잠깐 멈추는 그런 식인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어떤 사이트리스라는 전력용 소자,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요거를 사용해서 어떤 주파수와 그 전력의 신호를 좀 변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리스 소자를 이용해서 사이트리스 점호각을 조절해서 직류 전압을 변환시켜서 속도기를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보다 손실이 적고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고, 또 고속 엘리베이터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한 단계 개선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아까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 다음에 정지 레오나드 방식, 지금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오나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레오나드가 들어가면 직류구나. 그래서 시험에 실제 출제되면 직류와 교류 엘리베이터를 좀 구별하는 방식, 다음 중 직류인 것은 교류인 것은,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오고, 가끔 레오나드냐 하는데 워드가 먼저 나왔다가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사이리스터 우리 전력 소자를 이용해서 조금 병제해서 조금 개선됐다. 그래서 정지 레오나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근데 잠깐 보면 아까 잠깐 봤었죠? 우리 보시면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벌써?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연속적이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했고요. 맞죠? 교류 2단 속도 제어 방식에 비해 승차감과 착상도 우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가 높고 유지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지로 사용했죠.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 나왔다고. 자,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조절하여 전류 전압을 변화시켜 전동기 속도를 제어한다. 근데 이거 점호각을 조절하고, 이건 뭐였죠? 정지였잖아요. 정지 레오나드 방식.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러면 교류 승강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류 모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교류 1단 제어 방식을 보면 1단이에요. 1단인 건 속도를 생각해 보시면 간다, 멈춘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1단 제어 방식은 가장 간단한 제어 방식인데, 물론 간단했죠. 가고 멈추고 하니까. 근데 저속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전원은 유도 전동기에 공급하고, 기동과 정숙 운전이 이렇게 진동이나 소음이 많지 않은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제동은 유도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제동기에서 별도로 멈추는 장치에서 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브레이크 방식, 우리 기계적으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승용차에 딱 발로 밟는 풋 브레이크도 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 딱 있죠. 물론 핸들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적 브레이크로 멈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단 방식. 근데 1단 보면 멈추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속도 변환이 없어. 감속기, 변속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조금 뭔가 좀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교류 2단 제어 방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속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 권선이라는 거는 전기자라 그랬죠. 모터에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안에 전기자를 만들어내는 이 권선을,
코일을 감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감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건선으로 기동하고 주행할 수 있게끔 하고 저속건선은 감속과 착상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착상이 좀 부드러지고 빨리 갈 땐 빨리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하겠죠. 쓸 때는 좀 멈춘다든지 저속으로 해서 딱 멈추게 그러면 그럼 딱 저기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착상이 많이 우수해졌어요. 그리고 또 비율로 따면 뭐 4대2 비율을 많이 쓴다. 그래서 어쨌든 착상이 우수하고 고속을 저속이랑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단이 됐구나. 그래서 교류 2단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교류 괴한 또는 귀한, 또 그래서 피드백 제어, 뭐 대먹인 제어라 그러긴 하는데 뭔가 돌아온 거를 출력이 마지막 출력하기 전에 한번 비교해 본다는 건데, 그래서 보면 승객용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건데 어떤 애는 지령 속도, 실속도 비교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령 속도는 50만큼 가. 그런데 실제로 가니까 50만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30, 45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조금만 더 해. 뭐 해서 실제 속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딱 괴한. 그래서 우리 피드백이라는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리스터 소자를 점호각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조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령 속도에 맞춰서 가는 제어 방식으로 승차감과 착상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교류 괴한 또는 귀한 제어 방식.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감속은 유도 전동기의 직류 전류로 흐르게 해서를 제동 토크로 그 전동기의 직류 직류 전압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교류는 번갈아 가지만 직류는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그러면 번갈아 갈 때 해당되는 영역만 제동기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동 토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방식이냐면 조금 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VF. 이거 어렵네요. 마치 잘 보면 이거 생각날 수 있죠. 뭐죠? 우리 그 레슬링 경주 보면 WWF. 근데 우리는 잘 보면 W가 아니라 V예요. VF.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베리에이브. 우리 뭔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가변을 뜻하고요. 볼티지, 또 프리퀀시, 우리 주파수. 얼마나 자주 뭐가 되냐. 그래서 주파수랑 전압을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버터, 우리 이제 주파수를 변환시킬 수 있는 기계. 그래서 삼성유도 전동기의 전압과 주파를 동시에, 그러면 전압만 받을 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주파수까지 변하면 힘을 좀 적게 주거나 늦게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이제 동시에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와 동등한 제어 성능까지, 아까 직류 처음에 굉장히 효율이 좋았어요.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등한 제어 성능이 발휘되고, 또 저속에서 고속까지 모든 속도도 적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속, 저속 엘리베이터의 승차감과 성능의 향상, 그리고 손실을 점검하고 소비 전력도 아무래도 같은 전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러겠죠. 그다음 대신 이제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되니까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좀 뭔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수리가 어렵고 뭐 이런 방식 특징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거 월드 레슬링 그 경기 아니라 그랬어요. VVVF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VVVF 가변 주파수,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변조 방식. 그래서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행 속도 30에서 60m/min, 분당 메타입니다. 분당. 그럼 나누기 초당 하면 60 하면 되겠죠. 뭐 1초에 1 정도 가네요. 그래서 주로 화물용으로 사용됩니다. 이거 그랬나요? 고성용으로 승객용으로 많이 쓰고 그러면 좋다 그랬는데 화물용을 쓰기 좀 아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저속, 이거는 익히 우리 아까 봤던 거. 그래서 조금 1번 좀 이상했죠? 그래서 화물용. 보면 답들이 화물용은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쓰면 조금 그래요. 한정지어 넣고 그러면 이거 뭔가 있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안전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는 탑승하는 승객과 화물을 위급 상황에도 보호하는 장치를 써야 돼요. 우리 사용하다 보시면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런 홍보물이나 그런 거, 또 건물에 이르면 안내문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화재나 긴급 상황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먼저잖아요.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거. 그랬는데 승객과 화물을 위급 상황에서도 보호할 수 있게끔 이게 승강기에도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종류로는 리미트 스위치가 있고요, 과부하 감지 장치, 그 다음에 파킹 스위치, 또
이제 운행상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강제각층 정지운전 스위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 사항들은 가끔 이렇게 내용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가 되면 아 요거는 요거구나. 근데 대부분 제목만 들어도 대충 이게 무슨 용도인지 알 것 같아 이러시죠. 그렇게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지면 한번 쭉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리미트 스위치하게 리미트 뭔가 한계가 있어 정해진 거예요. 뭐 카가 추락해서 어떻게 해요? 승강로 피트 바닥에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카가 종단층이라 그러죠. 맨 아래층. 그러니까 뭐 지하 2층까지 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종단층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는 뭐 이게 15층까지 간다 그러면 15층이 최상층이 되겠고, 그렇죠? 지나서 주행하는 것을 방지해서. 왜 그럴까요? 그 위로 가면은 뭐 기계실도 있을 수 있고 아래에 너무 피트가 있을 텐데 피트 공간까지 부딪히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카와 기계적으로 접촉하여 작동하는 구조로 기계적이에요. 실제로 어떤 전기전압이나 무슨 신호위에서 카가 있는 것처럼 아니라 진짜 카가 거기 지나가야지만 이 스위치가 작동하는 아주 수동적인 기계적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겠죠. 그렇죠? 오차도 없을 수 진짜 카가 지나가야지만 작동하니까. 그래서 스위치 내의 접점 방식은 기계식, 자기식, 광학식. 근데 실제로 스위치 안에는 요게 건드면 스위치에 어떤 뭐 카가 지나가면서 건드는 장치가 신호를 줄 때는 이거는 기계식으로 딱 할 수도 있지만 뭐 전자식이나 자기식으로 이렇게 광학식 뭐 빛을 쏴준다든가 전자력을 형성해서 계자처럼 이렇게 딱 붙고 떨어지게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리미트예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서 진짜 여기에 동작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리미트 스위치까지 멈춰라 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전원을 완전 차단시킬 수 있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만들어서 대비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카가 종단층을 현저하게 지나쳐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쳐서 피트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또는 이제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전원을 차단시켜버려서 승강기를 아예 이제 정지시키는 거예요. 주전원까지 차단시켜버려서. 그래서 카와의 접촉 이것도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다른 신호와 다른 기계적 오동작에 의해서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 리미트가 동작되면 카는 어떻게 해요? 정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지. 그럼 이것도 파이널 리미트 건드는데 차가 안 멈추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작동에는 자동으로 또 복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 살짝 뭐 건드면 다시 운행되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상태를 유지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시 원인이 리셋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작동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우리 5번 잠깐 권상기 한번 보겠습니다. 권상기 및 직접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주행로의 최상부와 최하부에 작동하도록 설치돼야 하고 또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주행로 상부에서만 왜냐면 유압식은 상부에만 하지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유압 자체가 막아주고 딱 잡고 그러니까 우리 비상 그 브레이크가 없어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위에서만 딱 걸리는 게 더 올라가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게 설치한다는 거죠. 그 6번 사항 잠깐 보시면요. 완충 장치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완충 장치 아래 바닥에 가면 그래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카가 떨어지면 바닥에 부딪히는 방지하기 스프링 같은 완충 장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딱 부딪히고 이게 작동하면 안 돼. 그게 닿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충기가 압축되어 있거나 램이 완충 장치에 접촉되어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스위치가 작동되는 게 그러면 그래서 뭔가 이제 정지해라 하는 거죠.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일반 종단 정지 장치와 독립적으로 다른 거랑 상관해서 뭐 움직이고 이러면 안 돼요. 얘는 뭐가 작동하든 하는 상관없이 얘는 건들면 무조건 딱 서서 멈추게끔 만들게끔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을 구별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파이널 리미트가 이게 어디에 승강로에 설치돼서 카가 이걸 딱 건들면 이게 척척하면서 이게 접점을 부딪히거나 해서 신호를 줘서 신호가 연결해서 모터를 멈추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전원을 차단시켜서 딱 브레이크가 딱 잡혀서 걸리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계적 스위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카가 종단층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말하는 거죠. 지나서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뭐였어요? 이거 지나서 주행하는 걸 방지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리미트 스위치였어요. 맞죠? 그러면 다음 중 카가 최하층을 통과해 버려버렸어요. 이미 통과했어요. 그래서 주전원을 차단해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멈춰야 돼서 딱 정지시키게 만들라고 만든 장치가 있었어요. 뭐였죠? 리미트 스위치인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그렇죠? 이제 리미트 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이제 구별되시죠? 자, 이거 외에도 슬로우 다운 스위치도 있어요. 슬로우 다운은 말 그대로 천천히. 저 움직임이 어떻게 빨라졌나요? 천천히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 앞에 설치해서 이게 사실은, 운동 에너지나 관성에서 굉장히 빠르고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동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정도 근처에 가면 속도가 좀 줄어져서 그 에너지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리미트 스위치 앞에 슬로우 다운 스위치를 설치하게 되면 미리 감속시키는 거죠. 그 영역에 가면 미리. 그러면 정지시키기가 쉽고 안전하겠죠. 그래서 카가 종단층에서 정지하지 못하도록 또 지나치면 이를 검출해서 강제적으로 칼을 감속시키는 거예요. 멈춘다기보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종단층 강제 감속 장치도 있습니다. 감속 장치, 감속 정지 장치가 실패했을 경우 즉시 브레이크가 쳐서 칼을 정지시켜서, 이것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랑 거의 용도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주행 속도가 3.5 이상일 때는 그래 튀어오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균형 로프에 이런 내용이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있었는데, 이제 튀어오름 방지 장치, 록다운 비상정지 장치인데요. 이게 뭐냐면 균형 추의 로프들이 관성력과 탄성이 튀어오르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상승하기 를 방지하기. 특히 이제 속도가 3.5m/s예요. 그러니까 초당 3.5m면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이거로 중요한 엘리베이터에서는 이 로프에 걸리는 운동 에너지와 이 장력들이 멈추면 이게 튕길 수도 있다는 거죠. 빨리 갔다가 멈추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튀어오름 방지 장치, 록다운 비상정지 장치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부하 감지 장치. 이제 과부하예요. 과부하는 뭔가 필요한 동력 이상의 것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기 같은 거는 터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안전장치 있죠. 그런 이제 전체적인 감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격 하중을 이제 감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보면 전격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탑승 시에 도어를 여는 장치가 하중이 해소될 때까지 문을 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저기 115km까지 탈 수 있는데 120이 있으면 아니야 난 열고 있어요. 정원 초과입니다 하고 막 방송 나오고 그렇죠. 삐 소리 나오고. 그래서 내릴 때까지 그 해소될 때까지 아무것도 동작 안 해요. 그럼 사람들 막 눈치 보고 아예 내가 내릴게 하고 내리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는 전격 가족의 몇 퍼센트, 보통 10% 또는 이제 최소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게 좀 소형이나 이런 거는 10% 하면 오면 용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 규정으로 75kg 적용해라. 그래서 75kg나 적재 하중, 전격 하중의 10%를 초과하기 전에 이제 검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주행되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과부하 방지 장치 무효. 일단 이제 문이 닫히고 해결되는데 움직이다 보면 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좀 아무래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좀 아래로 하중이 조금 쏠리다 보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면 삐 울려서 또 멈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행이 딱 문제 없어. 시작할 때 문제 없으면 하면 이 과부하 방지 장치는 잠깐 차단이 된 상태로 움직입니다. 자, 피트 정지 스위치 한번 볼게요. 피트라는 건 맨 바닥이었죠. 우리 바닥. 그래서 유지 보수 점검 및 안전검사를 위해서 피트의 승강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래 피트에 사람이 좀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쵸? 근데 승강료 바닥 피트에 출입할 때 승강기가 운행된다고 하면 생각없어요. 그럼 위험하죠. 물론 이제 저번에 한번 배웠지만 이제 하부 공간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운행을 중단시키는 수동 조작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작동되면 전동기와 브레이크의 전력이 차단돼서 어떻게 딱 멈춰야 되겠죠. 그 순간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카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피트 정지 스위치. 그럼 역결상 검출 장치라 했잖아요.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력이 상이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상이라 그러면 요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이 바뀌는 경우나 결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만 들어가고 그러게 하나 마이너스가 안 들어와. 이런 경우에는 감지해서 전동기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운행 중에 큰 문제가 생겨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차단해서 전동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또 파킹 스위치도 있어요. 우리 자동차도 어떻게 돼요? 맨날 타고 다니시고
안 타실 때는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주차장이죠. 그래 똑같이 파킹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 설정된 기준층에,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닥층이나 최상층 뭐 이런데, 아니면 중간층, 관리층이 가까운 데다 뭐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딱 해놓으면 파킹 스위치 따놓으면 지가 알아서 쫙 해놓고 그래서 딱 끝나는 게 이렇게 파킹.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저는 이 스위치 보고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강제각층 정지 스위치인데요. 뭐냐면 공동주택 등이나 또는 방범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로 작동 시에는 각 층마다 다 운행이 돼서 정지하면서 운행되게끔. 그러니까 뭐냐면 15층에서 1층인데 이거 딱 눌러놓으면 15층에서 1층 내려가면 다 13층, 뭐 12층, 11층. 바빠 죽겠는데 자기 막 열려. 왜 그럴까요? 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취약 시간에 사람 별로 없는데 뭐 여성이나 어린이들, 이런 노약자들이 운영하면 혹시나 그 안에 조금 나쁜 사람이 탔다 생각해봐. 그럼 또는 이제 도둑들이 타고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시간도 벌 수 있고, 혹시나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문이 걸린다고 열어보니까 막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도 뭐 신고할 수 있고 인터폰도 있고 하지만 바로 조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각층 정지 운전 스위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해놓으면 어떻게 그날은 운행되면서 요걸 그렇게 열리는 거죠. 자, 우리는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좀 피트 정지 스위치의 설명이 아닌 거. 피트 정지 스위치 이제 기억나시죠? 첫 번째, 피트의 출입 점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카의 움직임을 막는 장치였죠. 두 번째, 문이 반전하에 열리도록 하는 수동 조작 스위치였어요. 문이요? 세 번째, 스위치가 열리면 전동말 브레이크의 전원이 차단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피트의 출입 시 정지 위치로 설정하면 카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우리 저기 2번 보신 문이 반전해서 열리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자, 아파트 등에서 주로 야간이나 휴일 취약 시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한 장치, 또 범죄도 예방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만들기도 하죠. 뭐였죠? 이거 강제각층 정지운전 스위치.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름만 들어도 딱 아시잖아요. 내용만 아시면은. 그렇죠? 자, 우리 신호와 통신장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장치 외에도 안전적인 운행이에요. 이제 운행하는데 어떤 기계적인 거 아니고 운행하는 도중에 사용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치 표시 장치나 통신 장치 또는 과부하 경고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운행하는 중에 안전할 수 있게끔 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위치 표시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위치 표시기 뭐 별거 아니라 뭐 GPS 이런 거 아니라 몇 층에 있다, 몇 층에 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승강장과 카 내에서 카의 위치를 표시해요. 탄 사람도 알아야 되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이게 몇 층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군 관리 방식은, 우리 군이 뭐였어? 세개에서 8대였죠. 세대에서 8대는 위치 표시기를 대신해서 홀 랜턴이라는 걸 좀 표시할 때도 있어요. 우리 시계 생각해서 어떤 홀에, 호텔 같은 데 보면 모양으로도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놓은 데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서 1, 2, 3, F, 4, 뭐 5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게 바늘이 찌떡컹 하고 어떤 걸 막 불도 켜지고 막 이래요. 오면은 그렇게 홀 랜턴 이렇게 시계같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 통신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무전기 이런 거. 물론 이제 무전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쓰냐면 비상 및 위급 사태가 발생돼 카의 내부와 외부 이 갇히잖아요, 안에. 그러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전원은 상시 전원과 비상 전원을 사용하면 정전 시에도 작동이 돼야 돼. 이게 뭐 화재 시나 전원이 차단돼서만 이거 비상장치, 통화 장치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비상 장치니까. 전원이 차단돼도 정전 시에도 작동이 돼야 됩니다. 예비 배터리 뭐 이렇게 사용하겠죠. 주로 인터폰, 비상전화, 비상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터 자체나 어떤 전원 공급에 대한 과부하 경보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원이 초과되는 것도 과부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원 및 전격 정원 초과기가 있는데 이거는 카프 스위치를 동작시켜서 경보 부저와 경보 등을 작동시켜서 이거는 이제 알려줘야 돼. 이 기계가 삐삐 그냥 뭐 정지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 뭐 과부하가 걸렸어. 이거 지금 그대로 운영하면 이거 큰일 났어. 뭐 탈 수 있어요. 뭐 고장 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삐삐삐 경보 장치도 움직이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과부하 경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기의 작동이 이제 정지돼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과부하 장치는 105에서 110% 정도의
전격 하중이 걸렸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105에서 110% 정도. 자, 기타 설비는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의 운행 목적과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이제 의외로 좀 모르셨던 분도 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특히 이제 소방용 구조용 엘리베이터. 우리 불났을 때 소방 구조, 이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맞아요. 사용하면 안 되지만 소방관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층 건물 31m 이상 되는, 적어도 이제 10층 정도는 넘어가겠죠. 그래서 10층 정도 이상 31m 정도 이상일 때는 그래서 한 대 이상을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 다른 소방 엘리베이터를 설치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소방용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환 스위치가 따로 있죠. 이렇게 하고, 높이가 이제 31m 이상이고 바닥 면적은 뭐 1500제곱미터 초과하고 3000m 이내마다 뭐 한 대씩 추가된 수 이상으로 이제 뭐 3000m마다 4000이 되면은 하나씩 더, 6000이면 2개 뭐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평상시에는 승객용 및 화물용으로 사용도 가능하나 화재나 비상시에는 소화 및 인명 구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전환 스위치가 이럴 경우는 있어야 되고, 또 전환 스위치 경고하는 경고 마크도 딱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인 비상시에 운영을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고, 2차 소방 스위치는 이것도 이제 1차, 2차가 있는데 소방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모든 출입문을 닫지 않아도 칼을 승강시킬 수 있어요. 아까는 문이 안 닫히면 안 되거든요. 도어 클로저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문 연 상태로 막 움직였어요. 왜 그럴까요? 불이 열고 닫지 않으면 불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넣었다 뺐다 하면 시간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소방 스위치도 이렇게 설치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승강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1, 2차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비상 운전을 조작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에 이 속도가 좀 중요해요.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 그러니까 30층 건물이라 그러면 1층에서 시작했다면 60초, 1분이죠. 1분 내에 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죠. 또 운행 속도는 보면 1m/s, 1초에 1m. 그 분당으로 따지면 60m인데 1초에 1m씩 올라간다 생각. 이거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돼야 된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정전 시에는 보조 전원 공급장치에 의해서 60초 이내로, 60초는 1분 안에 이 기존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보조 전원, 뭐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축전지, 그 다음에 또 뭐 비상전원 수전장치, 뭐 이런 게 별도로 이제 그 뭐 한전에서 원래 공급받는 거 외에도 계약한 게 있어. 이게 안 되면 다른 공급선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기구 사용해서 60초 이내에 그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탁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또 2시간 동안, 왜냐면 탈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탈출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소방관들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 누가 남은 사람 없는지 수색 활동도 하고 또 소화 활동도 하고 구조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이상은 운행 가능하게끔 비상 전원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 자, 정전 시 구출 안전장치 한번 볼게요. 정전 시에는 카가 층과 층 사이의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왜? 전원이 공급되다 보면 딱 그 층에 못 쓸 수 있으니까. 이때는 비상전원 배터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층까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구출 안전장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공급받아 이게 끊어졌어. 그러면 얘 자체 전원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이게 움직여서 딱 멈추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정전이 났어. 그럼 이렇게 승강기 안에가 어떻게, 밝을까 어떨까? 불이 나가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전 비상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상등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켜져야 되겠죠. 이제 바닥 중심으로 1m 정도 구역을 밝기로 5럭스, 뭔 럭스요? 5럭스, 이 밝기 조도요. 조도가 5럭스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정도는, 왜 아까는 2시간인데 그건 구조용이었고, 이거는 이제 일반 사용할 때는 1시간 정도는 5럭스 정도 유지해서, 여기에 혹시나 탑승했거나 여기에 뭐 갇혔거나 문제에서도 조명을 공급해서 이상 없게 거기서 지내고 확인하고 더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운영이 돼야 됩니다. 또 영어로 써져 있어요. BGM. 이거 저도 이게 BGM이 뭐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한번 봤더니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보면
엘리베이터나 승강기, 특히 병원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빠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보면 클래식이나 아주 부드러우고 잔잔한 이렇게 심신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음악이 많이 나와요. 보면 카 내부에 음악이랑 방송할 수 있는 장치, 뭐 63빌딩이나 저기 뭐죠, 120층 있는 롯데타워, 그 다음에 N타워, 그렇죠? 서울타워 같은 데 이렇게 오면 음악이랑 뭐 거기에 방송도 틀어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치로 심리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중 심리적 안전을, 탑승자의 심리적 안전을 뭐 도모할 수 있는 장치는, 그러면 BGM 장치. 이게 딱 써져. 이게 뭐였지? 백그라운드 뮤직이었어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대에서 8대의 승강기를 운영하는 군 관리 방식이었죠. 그래서 사용하는 위치 표시기, 이걸 보면은,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우리 뭐였죠? 아까 시계 제가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홀 랜턴, 그렇게. 자, 다음 중 소방용,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차 소방용 운전으로 선택 운전 시에는 모든 출입문이 개방돼. 맞아요. 아까 2차로 되면은 모든 출입문이 개방돼서 운행이 돼야 된다 그랬었죠. 정정시에 60초 이내에 예비 전원이 작동해서 몇 시간이야? 2시간이었잖아요. 그쵸? 일반 승객용은 1시간. 그리고 승강기의 운행 속도는 70m/s 이상으로 돼요. 이거 조금 이상해. 70이 아니라 60이었잖아요. 60. 60초. 그다음에 소방관의 운전 시 문이 닫힌 중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70이 아니라 60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저기 재밌었나요? 그렇죠? 우리 조금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많이 나온 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저는 이제 또 좀 쉬었다가 또 진행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